304페이지 섹션 2죠.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중요합니다. 얘도 침입 차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침입 탐지 시스템도 중요하죠. 침입 탐지 시스템. IDS라고 하죠. 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은 차단의 중점을 일단 준다라고 했어요. 둔다. 근데 얘는 뭐야? 탐지에 중점을 두겠죠. 탐지와 리포트, 로깅 보고. 왜냐하면 방화벽은 일단 물론 베스천호스트라든가 뭐 스크린아웃 나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화벽은 뭐가 약하냐면 로깅 기능이 약해요. 리포트. 차단은 했는데 누구를 차단했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안 남겨요. 물론 베스천 호스트에서 로깅 기능이 있지만 일단 차단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얘는 차단보다는 탐지에. 차단은 못하죠.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하고 알려주는 거죠. 관리자에게. 이거에 중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다른 이제 추가적으로 가면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뭐 능동도 차단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에 중점을 둔다. 개요 보면요. 기존의 방화벽이 탐지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악의적인 네트워크, 패킷 및 컴퓨터를 탐지해낸다. 탐지를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탐지 대상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감시하여 비인가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게 되죠. 그러면 탐지를 해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보면 그 망구조도 있죠. 망구성도를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려볼까 얘도? 그래서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이렇게 하고. 자, 인터넷. ISP 쪽으로 봐도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뭐 라우터라고 봐도 좋고요. 그리고 서버도 있고. 일반 PC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 방화벽을 봅시다. 방화벽. 방화벽이 여기에 설치된 거죠. 그러면 방화벽이 여기에 설치가 됐어요. 방화벽이 설치가 됐고, 자, 이 방화벽은 차단에 중점을 두는 거죠. 얘가 침입 차단 시스템이니까. 근데 탐지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탐지 능력은. 그래서 그 탐지 능력을, 그죠? 탐지 능력을 가진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죠. 탐지 시스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이 차단을 하고 또는 탐지를 해낸다. 탐지를 해낸다. 침입을 탐지를 해낸다. 물론 여기는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탐지해나면 어떤 관리자에게 전송도 해주고 이런 리포트 역할을 하는 게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센서도 있고 구성 요소에 보면 콘솔도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특징 보세요. 공격에 대한 경고를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이죠. 리포트, 로깅, 그죠? 기록입니다. 또는 리포팅 기능, 관리자에게 알려준다든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그다음 일반적으로 침입 방지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침입 방지 시스템과도 지금 요즘 뭐 현재는 그렇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IPS라고 또 나오죠. IPS라 하면 그겁니다. IPS라 하면 이거예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방지
침방지. 침방지라고 났네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IPS라고 하죠.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얘는 IDS라고 그러죠. Intrusion Detection System. 얘는 Firewall이라고 그러죠. 침입 차단 시스템. 그래서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이렇게 기능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 방화벽은 차단하지 로깅을 안 남겨요. 침입 탐지 시스템은 탐지만 해내지 차단할 줄을 몰라.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을 IPS를 만들어서 얘는 차단도 하고 차단된 거에 대한 기록도 남기는, 탐지를 해내고 차단도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능동적 대응이라고 합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은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요. 능동적 차단이 가능하다. 차단 또는 탐지가 가능합니다. 탐지를 했는데 이게 공격자예요. 그럼 차단을 해버리죠. 탐지 시스템은 그대로 탐지만 해내죠. 차단은 그냥 차단만 하고 기록을 안 남겨요. 능동적 차단 탐지를 해내고 얘는 로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방화벽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 IPS를 의미하게 됩니다. IPS를. 요즘에 능동적 차단 탐지 또는 로깅 기록을 남긴다라는 얘기. 자, 직접적인 차단 기능은 없다라는. 뭐가 탐지 시스템은 없죠. 뭐만 있어? 침입 방지 시스템. 아니면 침입 차단 시스템 있죠. 그 다음에 기능을 볼까요? 305페이지 기능. 자, 시스템 자원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 당근이고. 공격 대응 및 복구. 그렇죠. 증거 수집 및 역추적. 뭐 증거가 있으면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록 및 통계적인 상황을 분석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죠. 다 통계적 상황, 로깅, 리포팅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 다음에 보안 정책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고 점증하죠. 예를 들어서 엊그제 무슨 뭐 소니사를 해킹을 했다. 그것이 바로 로깅 기능이고 리포팅 기능, 이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이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다면 분석해낼 수가 없겠죠. 이런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탐지 오류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연계되어 실시간 관리자 통보 기능을 제공해 준다. 능동적 대응. 어차피 리포팅 이 탐지 시스템 플러스니까 얘가 그렇잖아요.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리포팅 해주죠. 실시간 리포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일단 필요성,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 탐지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화벽의 단점은 내부 공격자를 방어할 수 없다. 그다음 방화벽 자체의 취약점, 터널링을 통한 우회, 뭐 요건 필요성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냥 기능으로서 이렇게 우회하는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데이터를 통한 공격 취약. 왜 그럴까요? 탐지 시스템은 탐지해내는 거지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기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정책관리,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뭐 정량적 분석, 또 정성적 분석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나와. 전반적인 개요는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침입 탐지에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의한 분류인데 뭐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호스트 기반이냐, 호스트 기반 IDS냐, 네트워크 기반 IDS냐 이거예요. 자, 호스트 기반. 호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뭐 소스에 의한 분류에 호스트 기반이냐 내용을 적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적죠. 기반으로 오면 침입 탐지 유형이네. 06이죠. 06. 여기에 보면 침입 탐지 유형이에요. 침입 탐지 유형인데 뭐 호스트 기반이냐 또는 네트워크 기반이냐. 아까 계속 나오죠. 방화벽도 침입 차단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기반이냐.
설명드렸어요. 호스트, 로컬, 시스템, 네트워크, 호스트 또 로컬, 시스템 밖에. 그죠? 밖에 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고. 여기서 보면 이제 호스트 기반이 있습니다. 호스트 내에서 운영체제 모니터링을 통한 침입 탐지. 그렇죠. 호스트 내에서. 이 서버 내에서. 이 호스트 내에서. 호스트 내에서. 그 다음에 커널 및 시스템 로그 분석으로 보안성은 높으나 사용자가 판독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시스템 내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물론 내부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커널 기반일 경우는 일단 안에 들어있죠. 커널 안에. 그렇기 때문에 분사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장점을 보세요. 공격의 성공 실패 여부 식별이 가능하다. 성공 실패는 왜? 시스템 안에서 로깅이 남기 때문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네트워크 기반은요.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뭐 탐지는 해놨어요. 그런데 탐지를 했는데 그 공격자가 들어와서 공격을 성공했는지 못했는지는 얘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트워크 기반에서는.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과 실패를 뭐 데이터가 삭제됐는지 아니면 변조됐는지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변조됐다면 당연히 공격자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호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쉽다. 그 다음 암호화 세션과 스위치 환경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침입 탐지가 가능하다. 자,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 못한 것이 공격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불필요하다. 왜?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치되잖아요. 시스템 내부니까. 계속 로컬, 호스트, 시스템 같이 보면 됩니다. 안에라고 호스트 나오면 그대로. 그럼 네트워크 기반 침입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소프트웨어 하나만 설치하면 끝나죠. 침입 시스템 따로 시스템 자체를 설치하려니까 고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탐률이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보다 적다. 왜? 네트워크 탐지에서는 탐지할 때 상당히 어렵겠죠. 밖에서. 하면 탐지 오류가 적게 발생한다는 거. 우회 가능성이 거의 없음. 시스템 안에서 우회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죠. 네트워크는 여러 경로가, 여기 이제 하나만 경로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식을 그려놨지만 여러 경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단점. 시스템 감사를 위해서 기술적인 어려움과 시스템 구축에 고비용이 든다. 그래서 단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기반과 호스트 기반을 비교했을 때는 네트워크 기반이 고비용이지만 이 내부에서는 또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 콜 레벨 감사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운영체를 위한 개발이 어렵다.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 자체에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 운영체에 따라 다르니까 시스템 콜이. 그다음 일정 부분의 호스트 자원을 점유하기 때문에 설치된 플랫폼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을 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돌리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또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하를 성능 저하를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겠죠. 그다음 네트워크 스캐닝에 대해서는 탐지하지 못한다. 침입 탐지 시스템 여기서는 네트워크 스캐닝에 대해서는 탐지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와서 포트 스캐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 탐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그 다음 운영체제가 취약할 경우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운영체제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을 하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탐지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또 취약하고요. 무결성 보장이 어렵다라는 거, 운영체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기반 IDS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밖으로 나온 겁니다. 네트워크 기반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동작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그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 분석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이니까. 침입 탐지하려면 모든 포트에 들어온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때는 어떤 모드가 필요하다? 프라미스큐어스 모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패킷 스니퍼, 패킷 모니터 도구의 발전형이다. 그 다음에 감시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을 감시하는 독립된 서버에 설치가 된다. 독립된 서버에 설치된다. 이렇게 독립됐잖아요. 시스템 안에, 호스트 안에 설치된 게 아니라 독립된 시스템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독립된 시스템이. 그 다음 스위치에서 업링크 포트의 미러링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미러링이라면 이거예요.
이제 지금 스위치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뭐 서버에 과부하를 많이 주죠. 부하를 많이 줘서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포트를 리얼 포트로 하나로 라우터 연결된 이거보다도 여기에 미러링 포트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위치에는 또 하나 다른 포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럼 리얼 포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는 걸 감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러링 포트를 하나 만들어요. 미러링 포트. 미러링 포트를. 뭐냐면 이 메인 포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가상 포트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 메인 포트로 나가는 얘를 그대로 스니핑을 한다는 거죠. 탐지해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미러링 포트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포트입니다. 이 메인 포트로 나가는 얘와 같은 똑같은 가상의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상 포트를 이용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탐지해내는 이것을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뭐 미러링 사이트도 많죠.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에 또 하나에 가상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사이트 그런 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을 보세요. 네트워크 단위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그렇죠.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침입 탐지 시스템 여기 하나만 설치하면 다 탐지해내죠.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하지만 호스트 기반이라면 여기에 서버가 있어요. 똑같이 안에 침입 탐지 시스템을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다 각자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호스트 기반은 네트워크 기반 하나만 딱 설치하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탐지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망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호스트의 영향 거의 안 주죠. 왜? 호스트 기반은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독립 서버 설치로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 여기에 만약에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운영체제가. 그다음 폭넓은 네트워크 감시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기반이니까 실시간 침입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 그거는 뭐 호스트 기반 마찬가지긴 합니다.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침입 탐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호스트에는 이 안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다 탐지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네트워크 기반도 모든 걸 다 탐지해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 탐지해낼 모든 걸 호스트 기반에서 탐지해내고 호스트 기반에 탐지해낼 수 없는 것도 여기 탐지해낼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의 변경이 불필요하다. 네트워크 환경 변경 필요해요? 아니죠. 그냥 딸랑 탐지 시스템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고. 단점, 트래픽 양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왜? 여기를 다 통과해내야 되잖아요. 많은 트래픽이 가면 갈수록 얘는 탐지해서 계속 분석해내고 참조하고 스캐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트래픽 양에 영향을 받겠고. 암호화 세션 분석이 불가능하다. 암호화되어 있으면 이 침입 탐지 시스템에 복화를 시켜서 읽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이 패킷은 특히나 IP의 헤더 쪽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암호하면 또 읽어내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보강한 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 VPN이란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암호화 세션을 생성해서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읽고. 그다음 실시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이건 뭐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그러니까 공격 성공 실패 여부 분석이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기반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호스트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격 성공 실패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일단 탐지는 해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뭐 친구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공격자가 들어왔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호스트 기반이냐 네트워크 기반이냐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놓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든가 또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걸 장단점을 암기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하는데.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 기반과 호스트 기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개념만 머릿속에 올리고 한번 쓱 읽어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이제 이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은 알 수 있죠. 그게 방화벽이든 공격이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다 묶어놓고 어떤 기반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냐, 침입 차단 시스템이냐, 노컬 공격이냐, 네트워크 공격이냐 찾으면 충분히 적어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07페이지에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을 혼합한 그러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점 뭐 뻔하겠죠. 양쪽 장점을 딴 거겠지. 양쪽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개별 감시 및 통합 감시 시스템. 호스트와 네트워크니까 같이 혼합해 놓은 거니까 암호화 세션이나 스위치에서 적합하고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 장단점을 다 취한 겁니다. 단점, 뭐 단일 호스트 기반, 또 네트워크 기반 상호 연결이 가능한 업계의 표준이 없다. 방화벽도 그렇고요. 침입 탐지 시스템도 그렇고 표준이 없어요. 표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이 호스트 기반은 호스트만 관리하면 되죠. 네트워크 얘만 관리하면 되죠. 둘이 합쳐놓으니까 양쪽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거. 자, 이제 침입 탐지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소스에 의한 분류였는데, 침입 탐지 시스템의 탐지 방법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요. 침입 탐지 시스템 어떻게 침입을 탐지해야 하느냐 이거죠. 여기다 할까요? 글이 올라갔다 내려오네 다시. 침입 탐지 방법. 탐지 방법. 자,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한꺼번에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일단은 오용 탐지가 있고, 오용 탐지가 있고, 얘와 이상 탐지가 있어요. 이상 탐지. 이상 탐지가 있다. 일단 침입 탐지 방법에는 탐지 시스템이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용 탐지, 침입 탐지 시스템은 뭐냐? 오용 탐지는 뭐로 하냐? 이 오용 탐지는 공격 패턴을 DB화해 있다. 공격 패턴. 공격 패턴. 예를 들면 엊그제 소니사에 공격을 했어요. 그 기법을 이제 알았죠, 우리가. 그러면 이 침입 탐지 시스템 안에 그 공격 기법을 그대로 DB로 입력을 시켜놓죠. 그래서 다음에 그 공격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공격을 하면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DB와 비교를 하겠죠. 패킷이 달라오면 비교해서 같으면 공격 패턴을 담아놨기 때문에 공격으로 얘는 탐지해냅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알린다든가 또는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그런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다면 차단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 탐지는 뭐냐? 이상 탐지 시스템에는 정상 패턴을 DB화시키는 겁니다. 정상 패턴. 이러한 것이 정상이다라고 정상 패턴을 DB화시켜놨어요. 그렇다면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침입 탐지 시스템은 비교를 하겠죠. 근데 정상 패턴을 DB화시킬 때 비교돼서 비교가 안 되면 공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 패턴과 비교를 했는데 같지 않으면 다 이상하다. 공격으로 보는 거지. 얘는 비교했을 때 DB와 같으면 공격으로 보고 이상 탐지는 비교해서 DB와 같으면 정상, 다르면 공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용 탐지는 공격 패턴이 DB화가 되어 있고 이상 탐지는 정상 패턴이 DB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장단점을 할 때도 이 용어로만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암기할 사항 아닙니다. 절대로.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용 탐지. 사전에 정해진 공격 패턴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침입을 판단한다. 그렇죠. 일치하는 경우. 공격 패턴을 DB화 시켰으니까 일치하면 공격. 그 다음에 규칙 기반, 지식 기반. 뭐 그렇게 의미고. 장점. 침입에 사용된 특정 도구, 기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분석 가능하죠. 이미 나왔던 공격의 패턴을 DB화 시키고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공격을 했구나. 분석이 가능한 거고.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 사고 대응에 도움이 된다. 왜? 일치하면 공격으로 판단해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 관리 및 보고가 용이하고. 왜? 용이하죠. 소니사의 공격 패턴을 등록해놓고 그 공격과 유사하면 공격으로 탐지해내니까. 또 이러이러한
공격 패턴이 있었구나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오탐률이 낮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오용 탐지일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들어왔어요. 기존의 내 DB의 공격 패턴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 100% 탐지가 가능한 거죠. 오탐률이 적어요. 오탐률이. 그런데 이상 탐지는 정상적인 패턴,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과 비교했을 때 같으면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네트워크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을 할지 또 어떤 공격이 정상적인 것인가를 이상 탐지, 침입 탐지 시스템에 다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어떤 게 정상적인 공격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탐률이 많습니다. 이상 탐지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죠. 자, 단점. 새로운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오용 탐지는 사후의 패턴만을 DB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소니사의 그 공격 패턴을 DB화 됐겠죠. 대부분의 침입 탐지 시스템들에게 이미 공격을 받은 그 패턴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 탐지 같은 경우는 정상 패턴을 넣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여기에 정상 패턴이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새로운 공격에 대한 탐지 능력은 이상 탐지가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용 탐지 같은 경우는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이미 공격 패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탐지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에는 취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탐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우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오탐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패턴 정의가 필요하다.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공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우며 어렵죠. 한번 공격이 일어난 패턴만 넣어놔야 되니까 그 취약성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후에 패턴을 등록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용 탐지는 반드시 기회가 되죠. 오용 탐지 방법 얘는 여러분들 기회가 됩니다. 이 개수, 자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전문가 시스템, 키 모니터링, 키 스트롱 모니터링입니다. 키 스트롱 모니터링 여러분들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전이 분석, 패턴 매칭, 오용 탐지의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2차에서 여러분들이 오용 탐지 방법에 5가지를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또 3가지 이상을 쓰라고 나올 수 있어. 그때 조건부 확률, 전문가 시스템, 키 스트롱 모니터링, 상태 전이 분석, 패턴 매칭 얘는 다보다 오용 탐지 기법의 하나이다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조건부 확률, 전문가 시스템, 키 스트롱 모니터링, 상태 전이 분석, 패턴 매칭 이런 것들은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상세하게 묶고 또 이 5가지를 묶어놓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쓰라고 해도 오용 탐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또 옆에 설명을 해놓고 괄호넣기로 단답형으로 뭐 조건부 확률, 전문가 시스템, 키스트록 모니터링, 상태 전이 분석, 패턴 매칭을 써놓으라고 해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아직 안 나왔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08페이지 이상 탐지가 나오죠. 이상 탐지. 자, 통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 침입을 탐지한다. 이 얘기가 그겁니다. 정상 패턴을 집어넣어놓고 얘를 벗어나면 일치하지 않으면 침입으로 탐지해낸다. 비정상 행위 기반이다. 비정상 행위 탐지라고도 합니다. 이상 탐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다른 말로 비정상 행위 탐지라고도 한다. 비정상 행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행위 탐지라고도 한다. 탐지라고도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점, 새로운 침입의 유형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정상, 얘가 아닌 건 다 침입이니까. 그게 잘못된 탐지든 뭐든 하여튼 새로운 탐지는 침입의 유형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고 보안상의 취약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권한, 남용형 공격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론상 완전한 침입 탐지가 가능하다. 왜? 정상적인 패턴만 제대로 DB화시켜서 등록시켜 놓는다면 그 위에 것들은 다 공격이기 때문에. 그죠? 이론상으로 완전한 침입 탐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상적인 패턴이 뭔지를 다 등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어렵다는 거죠. 이론상은 그렇다. 그냥 단점, 주기적인 행동
프로파일 제약 수입 필요 어려우면 정상적으로 계속 등록시켜야 된다는 거고, 오판율이 높다라는 얘기죠. 오판율이. 그렇잖아요. 오판율. 대부분 다 오판율이겠죠. 정상 패턴은 어떻게 그렇게 다 이것은 정상이고 이러이러한 것을 정상에다 어떻게 등록을 다 해놓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치탄 시스템에 대한 적용과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 실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그 자체가 어렵다. 그죠? 너무나 어렵죠. 정상 패턴. 그 다음 구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이상 탐지의 방법이 또 있죠. 통계적 접근, 특징 추출, 비정사용의 측정, 예측 가능한 패턴 생성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가지수도 암기하고 4가지. 그다음에 통계적 접근이 뭔지 그 내용을 적어놓고 통계적 접근이라는 것도 또 알아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침입탐지 시스템 엔진의 구성 방식 뭐 거기 나오는데 그 장단점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장단점을 기억하는데 우용탐지와 이상탐지 공격 패턴, 정상 패턴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또 써내려갈 수 있어요. 이 구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침입탐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침입탐지 시스템에 배치가 있죠.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거는 뭐 사실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2차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때그때마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방화벽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한다. 그죠? 방화벽과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얘를 한 방에 이렇게 사용하려면 침입 방지 시스템 IPS를 설치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침입 방지 시스템은 방화벽과 같이 또는 이 IPS 시스템과 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 내용이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포트 미러링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침입 시스템에서 사용을 한다. 자, 포트 미러링 한다고 그랬죠? 여기 포트 미러링을 해서 또 침입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망부 성도는 이제 309페이지에 나옵니다. 침입 시스템의 한계성. 침입에 대한 자동 대응이 불가능하다. 자동 대응을 하려면, 능동적 대응을 하려면 뭐 침입 방지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 UDP, ICMP 프로토콜 공개에 대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 침입 시스템은 거의 응용 계층의 계층의 침입 시스템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UDP라든가 이런 전송 계층, ICMP라든가 네트워크 계층의 이건 뭐예요? 3, 4계층의 그런 방화벽이라든가 또 침입 탐지인데 침입 탐지 시스템의 대부분은 응용 계층에서 작동을 많이 합니다. 공격으로 판단된 IP소를 연결 종료시키는 기능, 디스스 배회가 이루어질 경우 침입 자동 차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IPS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우회 공격 기법 증가, 그죠? 단일한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보호 대책에 미흡하죠. 구현하는 것이. 요즘은 우회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탐지 기능 우회 공격 기법의 다양화, 이래서 어렵다는 거 한계성이 많이 있고요. 상식적인 거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9번째, 침입 탐지 시스템 구성 시 고려사항. 보세요. 공격 기술의 발달로 침입 탐지 시스템 우회 기법이 다수 개발되어 침입 방지 시스템 IPS 설명드렸죠. 또 기업 보안 시스템 EMS, ESM,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매니저, 또 매니지먼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의 보안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공격 방어 기술이 필요하고 연동됩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연동. 그 다음 탐지된 공격에 대한 자동 대응 및 근원적 차단의 한계성을 침입 방지 시스템과 상호 연동한다. 침입 방지 시스템과 상호 연동을 한다. 몇 번 네모칸치죠? 아주 중요하죠. 요 자체적으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내용은 이렇게 없지만. 그 다음에 우회 공격 기법 탐지와 잠재적 취약점은 기업 보안 관리 시스템 ESM을 통한 통합 모니터링 및 노고 관리를 통한 침입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침입 방지 시스템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혼합한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꼭 이걸 자동 대응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침입 탐지 시스템이었어요.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됐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섹션 3 가상사설망 VP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